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회사원이에요. 저는 근래 충격적인 일을 겪은 뒤 회사를 쉬고 있어요.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 탓에 한동안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했거든요. 다행히 현재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다 털고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자매처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전 외동딸이라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지만 늘 가슴 한켠엔 형제 자매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자매처럼 생각하게 됐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의사예요. 전공도 같으셔서 두 분이 함께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죠. 덕분에 전 어려서부터 돈 걱정은 모르고 살았어요. 대신에 바쁜 부모님께선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못했어요. 늘 병원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전 외롭게 자라야 했죠. 제 친구는 저희 집에서 절 돌봐주시던 아줌마의 딸이었어요. 그 아줌마는 결혼 전에 보육원 교사를 했었는데 결혼하고 난 후에는 애가 생겨서 일을 관두셨다고 해요. 그래서 용돈벌이 삼아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시는 거죠. 저 또한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아줌마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제 친구는 그 중에 막내딸이었어요. 저랑은 나이가 같아서 아줌마가 저희 집에 올 때는 항상 막내딸을 데리고 오셨죠. 그래서 전 아줌마네 막내딸과 거의 같이 컸다고 봐도 무방해요. 동네가 같다 보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나왔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그 아줌마는 사이가 좋으셔서 제가 자란 후에도 저희 집에 자주 왕래하셨어요. 자연스레 아줌마의 막내딸은 저와 20년 지기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고요. 어려서부터 항상 같이 지내다 보니 언젠가부터 따로 노는 게 어색할 정도였죠. 놀러도 같이 다녔고요. 성격도 잘 맞아서 자매가 있다면 이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하곤 했어요. 친구네 집은 저희 집처럼 풍족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못 사는 집도 아니었고요. 자식이 셋인데다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서 생활이 빠듯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제 친구까지 잘 챙겨주셨죠. 심지어 해외여행도 보내주셨어요. 윤정아, 진짜 부럽다. 부모님이 외국도 보내주시고. 난 미국 가는 건 꿈도 못 꾸는데. 제가 방학 동안 미국에 있는 친척집에 가게 되자 친구가 엄청 부러워했거든요. 그런 친구의 모습이 눈에 밟히셨는지 저희 부모님은 제 친구의 미국행 티켓도 함께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친구는 방학 기간 동안 미국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이외에도 저희 부모님은 친구를 볼 때마다 용돈도 챙겨주시고 크리스마스에는 제 친구 선물도 매년 잊지 않으셨죠. 애가 살갑고 애교가 많다면서 좋아하셨거든요. 전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제 친구를 질투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나와는 성격이 다른 친구가 부러웠고 친자매였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렇게 찰떡처럼 매일 붙어 다니던 저와 친구는 대학에 갈 때가 되자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갔고 친구는 지방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저와 친구는 4년 동안 떨어져 지내게 됐어요. 방학 동안 가끔 만나서 놀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같이 어울려 다니진 못했죠. 대학 4년이 정말 쏜살처럼 빠르더라고요. 저는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원에서 석사 준비를 했어요. 그 사이 친구는 휴학을 하곤 학원에 다니며 미용사 자격증을 땄어요. 나중에 네일아트샵을 할 거라면서요. 전 대학원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외동아들이었지만 행동이나 말투가 바른 사람이었죠. 공통점이 많아서인가 우린 처음부터 서로 잘 맞았어요. 만난 지 몇 달 안 돼서부터 우리는 서로를 결혼 상대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식은 서울 시내에 있는 인류 호텔에서 올렸고요. 남편과 전 소박한 결혼식을 원했지만 양가 부모님 모두 자식의 하나뿐이라서 결혼식만큼은 성대하게 치러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 뜻을 따르게 됐고요. 우리 부부는 둘 다 워커홀릭이라서 아이를 갖는 것보다는 솔직히 일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는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루고 낳기로 합의를 봤었고요. 우린 아이 때문에 일적으로 피해를 보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나 남편이나 일에 욕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요. 결혼 생활은 타협과 양보가 필요한 건데 그땐 그걸 몰랐었죠. 결혼 생활은 큰 문제 없이 무탈하게 흘러갔어요. 종종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긴 했지만 냉전이 그리 오래가진 않았죠. 그 정도는 다들 싸우고 살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계획했던 게 아니라 정말 의도치 않게 임신을 한 거였죠. 솔직히 저는 기쁘다기보다는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날짜 계산을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걸. 예상 못했다고 생긴 애를 지울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무척 좋아했죠.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내심 아이를 기다려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일을 쉬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과 한숨만 늘어갔어요. 결국 저는 만삭 직전까지 근무를 했어요. 주위에서는 그런 저를 보고는 독하다는 소리를 좀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자연분만을 통해 무탈하게 예쁜 딸을 얻을 수 있었어요. 낳고 보니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왜 부모님이 자식 낳아보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하셨는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를 낳고 복직할 시기가 됐는데 아이를 맡길 곳을 구하지 못했거든요. 양가 부모님들은 아직까지 현업에 계셨기 때문에 부탁드릴 수도 없었죠. 할 수 없이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내 애를 맡기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저보고 차라리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전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요즘은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하던데 본인이 휴직할 생각은 안 하고 저한테만 휴직을 권하니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전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한테 크게 화를 냈어요. 자긴 어떻게 나보고 회사를 더 쉬란 소리를 해? 내 커리어는 생각 안 해? 차라리 당신이 육아휴직을 내지 그래. 왜? 눈치 보여서 못하겠어? 똑같은 부모인데 왜 나한테만 강요해? 저라고 내 배 아파 낳은 예쁜 딸을 남의 손에 맡기고 싶겠어요? 솔직히 육아휴직 연장하고 싶죠. 하지만 회사에서 애 낳고 휴직하는 선배들 보니 어지간히 눈치를 봤더라고요.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귀 후 회사에서 차별도 많이 받았고요. 전 빨리 승진도 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임원 자리까지 오르고 싶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휴직은 독이었죠. 결국 전 어릴 때 저를 돌봐주셨던 친구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혹시나 하고 연락을 드린 거였지만 예상대로 거절을 하시니 좀 난감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부탁인데 웬만하면 들어주고 싶지. 근데 관절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움직이기가 그렇구나. 그나저나 어떡하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부탁 드려서 제가 죄송하죠. 그럼 몸조리 잘하세요, 아주머니. 그런데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차에 행운이 찾아왔지 뭐예요. 글쎄 제 친구가 아줌마 대신에 제 딸을 봐주겠다지 뭐예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다면서요. 저는 친구한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무척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당시 친구는 네일샵 창업을 위해 가게 자리를 보러 다니던 중이었거든요. 저희 애를 보게 되면 창업이 늦어질 게 뻔했죠. 그런데도 친구는 제 사정을 먼저 봐준 거였죠. 우리가 그냥 친구 사이니? 가족이랑 다름없잖아. 나도 네 딸을 친조카라고 생각하는걸.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할 거 없어. 마음 편히 회사에 복귀해. 전 친구의 말에 감동해서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정말 마음을 졸였었거든요. 솔직히 누가 이렇게 해주겠어요. 친형제라도 힘든 일이죠. 그래서 더더욱 친구한테 고마웠어요. 전 친구한테 평일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 딸을 부탁했어요.
사실상 거의 하루 종일이었죠. 대신 보수는 넉넉히 약속했어요. 하지만 친구는 돈은 안 받겠다더군요.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전 안 그러면 내가 미안해서 애 못 맡긴다고 그냥 받아달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는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친구 집에서 저희 집까지 승용차로 2시간 가까이 걸린다는 거였죠. 차가 없는 친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가야 했죠. 굳은 날엔 더 걸렸고요. 첫 한 달 동안 친구는 왕복 3시간 넘게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저희 집을 오갔어요. 그러는 바람에 친구는 파김치가 되었죠.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차라리 제 친구를 입주 베이비시터로 들이자는 제안을 했어요. 사실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남편이 불편할까봐 말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얘기를 꺼내주니 고마웠죠. 하지만 친구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젊은 부부가 사는데 피해를 줄 수는 없다면서요. 하지만 저희 끈질긴 설득 끝에 친구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어요. 다행히 집에 안 쓰는 서재가 있어서 그 방을 리모델링해 친구한테 내어주기로 했어요. 제가 회사 동료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리 친구 사이라지만 젊은 여자가 베이비시터로 상주하는 건 좀 찜찜하지 않겠냐고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종종 그런 상황에 문제가 생기더라고 말이죠. 전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자매나 다름없는 제 친구랑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친구 덕분에 무사히 복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일상은 확연히 달라졌어요. 제 친구는 아이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살림 솜씨도 좋았거든요. 저희 부부가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늘 눈앞에 진수성찬이 펼쳐졌어요. 애 보느라 힘들 텐데 이러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먹고 싶어 한 거라며 마음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원래 밥을 잘 안 해 먹어요. 백화점에서 반찬을 사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거든요. 그런데 갓 지은 밥에 따끈한 음식을 먹게 되니 솔직히 행복하더라고요. 게다가 친구는 음식 솜씨가 좋아서 밑반찬은 물론 갈비찜이나 생선조림도 맛깔나게 만들었죠. 딸아이의 이유식과 간식도 직접 만들어 먹였고요. 아줌마가 음식 솜씨가 참 좋으셨는데 친구가 그 손맛을 그대로 닮았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퇴근하면 자연스레 저녁 식탁에 앉아 친구가 해주는 밥을 먹게 되었어요. 친구와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생활이 이어졌어요. 남편도 친구에게 무척 고마워했고요.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고맙다며 친구한테 명품백을 사주셨어요. 친구는 몇 번 사양하더니 은근 좋아하며 받더라고요. 그게 한정판인데다가 돈이 있어도 몇 달을 기다려야 살 수 있는 백이었거든요. 엄마가 친구를 위해 힘 좀 쓰신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즈음부터 저와 남편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대화 시간도 줄어들었고 일상적인 대화를 해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뚝뚝 끊겼죠. 의도적으로 절 피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전 이 얘기를 친구한테 했어요. 그러자 친구가 너무 걱정 말라더군요. 원래 여자가 애를 낳으면 남편들이 아내한테 겁을 낸다나요? 그게 무슨 소리야? 부인이 자기 애를 낳았는데 남편이 왜 겁을 내?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남편한테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깊게 생각하지 마. 전 친구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애가 생기고 나서 예전에 비해 우리 부부의 생활은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둘이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도 가고 데이트도 종종 했는데 이제는 아이가 주가 돼버렸거든요. 당연한 거지만요. 생각해보면 제 자신도 많이 변했고요. 일단 외형적으로 살이 좀 쪘고 외모에도 전보다 신경을 덜 쓰게 되었죠. 거울 속에 비친 제 자신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절 돌보지 않은 티가 많이 났죠. 그래서 관리를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1대1 필라테스 수업을 등록했고 피부과 이용권도 구매했어요. 샵에 들러 염색도 하고 파마도 했고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간단한 걸 왜 안 하고 살았나 싶더군요. 회사에서는 제가 금세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다며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과의 관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혹시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아서 그런 건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은 딸이라면 꿈뻑 죽었거든요. 퇴근할 때마다 크든 작든 딸아이 선물을 사들고 올 정도로요. 가정적이고 자상한 아빠였죠. 남편이 잠든 사이 전 친구와 함께 와인을 한잔 했어요. 고민도 얘기할 겸 해서요.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거 아닐까? 그게 무슨 소리니? 네 남편처럼 가정적인 남자가 어딨다고. 제가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고 하자 친구가 정색을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남편을 음해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앞으로는 친구 앞에서 남편 욕은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죠. 따지고 보면 친구는 제 딸의 양육을 위해 이 집에 있는 건데 제 푸념만 늘어놓은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고요. 미안해. 이제 그런 말 안 할게. 근데 네일샵 매장 알아보는 건 잘 돼가? 응, 알아보고 있긴 한데 보증금이 싼 달 찾다 보니 월세가 좀 비싸더라고. 보증금이 많이 부족해? 한 1억 정도? 그 정도 있으면 확실히 월세 부담이 덜하긴 하겠더라고. 1억이면 확실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으로 남는 돈이잖아요. 나중에 다시 받을 수도 있는 돈이니까 부모님께 부탁을 해보자 생각했어요. 다행히 부모님께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다만 금액이 크니 계약서를 쓰는 게 낫겠다고 하시더군요. 전 어떻게 가족 같은 친구한테 그러냐고 했고요. 윤정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관계는 깔끔해야 오래가는 거야. 결국 부모님의 말대로 친구에게 1억을 빌려주고 계약서를 받게 됐어요. 친구가 약간 섭섭해하더라고요. 미안, 난 그냥 빌려주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이래야 나중에 서로 감정 안 상한다고 하셔서. 그래, 20년을 알고 지냈지만 역시 남은 남인 거네, 그지? 중간에서 전 많이 난처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고 그 사이 친구는 저희 동네에 네일샵을 차렸어요. 마침 저희 집에서 가까운 상가에 딱 좋은 매물이 나왔거든요. 전 회사에 다니면서도 주위 사람들한테 친구의 네일샵 홍보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홍보 업체를 운영하는 대학 동기한테 네일샵 지역 광고도 부탁했죠. 친구를 위한 선물로요. 친구가 네일샵을 오픈하게 되면서 전 서둘러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했어요. 다행히 지인을 통해 괜찮은 아주머니를 소개받았어요. 지인의 아이를 봐주셨던 분이라 믿음도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의 태도가 이상하지 뭐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 딸을 맡긴다는 거야? 자격증도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때였죠. 친구가 그러더군요. 직원 두고 하는 거라서 애 보는 건 계속 할 수 있어. 게다가 샵 근처에 집도 구해야 하는데 마땅히 지낼 곳도 없고. 그 순간 전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막 오픈하는 샵을 친구 딸을 보면서 운영하겠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게다가 남편의 행동도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제 친구가 저 몰래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생각해보니 그동안 남편과 제 친구는 단 둘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경우도 많았고 제가 야근을 할 때면 둘이서 술을 마시는 날도 있었거든요. 사이가 좋아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모든 게 의심스럽더라고요. 전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한 새벽 1시쯤 되었을까요?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제가 자나 확인하려고 손을 제 눈앞에 갖다 댔죠. 반응이 없자 남편은 조심스레 거실로 나갔어요. 전 그런 남편 뒤를 쫓았어요. 집안은 온통 캄캄했고 남편은 보이지 않았죠. 그때 희미한 말소리가 들렸어요. 친구의 방에서요. 전 소리 죽여 친구의 방 쪽으로 갔어요. 안에서 남편과 친구 목소리가 들렸죠. 미쳤어?
들키면 어쩌려고. 자는 거 확인했어. 하마처럼 쿨쿨 자더라. 맙소사. 남편과 제 친구는 제가 방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안에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전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펑펑 쏟았죠. 20년 지기 친구와 남편이 그런 사이라니. 게다가 제가 버젓이 있는 집에서 그런 짓까지 벌였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다음날 전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전자상가에 들러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를 여러 개 구입했어요. 그리고는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왔죠. 저는 태어난 척 친구한테 옷이라도 사입으라고 상품권을 주었어요. 친구는 상품권을 들고 바로 쇼핑을 하러 가더군요. 그 사이 전 집안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전 차 안에 앉아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죠. 이 짐승 같은 것들이 제가 없는 틈을 타 제 집에서 부부 행세를 하고 있더군요. 더군다나 안방 내 침대에서도 더러운 짓거리를 했더라고요. 제 뒷담화를 나누면서요. 그리고 돈 이야기도 오고 갔어요. 친구는 제 남편을 수호천사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매장 인테리어비며 이런저런 돈을 요구했고, 남편은 그런 친구를 꽃돼지라 부르며 돈을 주더군요. 우린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해? 좀만 참아. 해외 발령 신청했으니까 그때 같이 가자. 윤정인 일에 미친년이라 조기 유학 핑계로 내가 애 데리고 간다고 하면 오히려 좋아할걸? 아예 외국에서 살림 차릴 생각까지 하는데 정말 욕지기가 일더군요. 게다가 내 딸까지 지들 더러운 짓거리에 이용하려 들다니 용서가 안 됐어요. 두 년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었죠. 전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전 디데이를 기다리며 남몰래 준비를 해나갔어요. 드디어 딸아이 돌잔치 날이 됐어요. 일찌감치 남편한테 말해서 남편 회사 사람들과 시부모님 지인들을 잔뜩 초대했죠. 하지만 친정 부모님과 제 지인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친구는 제 딸의 돌잔치를 자기 일처럼 나서서 진행하더군요. 잠시 뒤 자기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채로요. 그때 친구네 가족들이 도착했어요. 제가 모두 초대했거든요. 친구는 본인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냐 새 신부처럼 화사하게 차려입었더군요. 절 잘 모르는 남편의 회사 사람들은 친구가 남편 와이프인 줄 알고 인사할 정도였어요. 드디어 딸아이의 성장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상영하는 시간이 됐어요. 전 준비한 USB를 업체 직원에게 넘겨주었죠. 그리고 동영상이 상영되자 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스크린에서 남편과 친구가 알몸으로 제 방 침대에서 더러운 짓거리를 벌이는 게 고스란히 흘러나왔거든요. 제 친구는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영상을 끄려고 허겁지겁이었죠. 다행히 남편은 영사 기계를 강제로 껐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본 뒤였죠.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달려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성을 내셨죠. 너 설마 니네 애를 봐주던 저 여자랑 바람난 거냐? 그런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내가 당한 거야. 저 꽃뱀이 날 꼬셔서 그런 거라고. 남편은 궁지에 몰리자 친구를 꽃뱀으로 몰더군요. 뭐? 네가 먼저 꼬셨잖아. 니네 마누라 답답하고 재미없다고. 그때였죠. 누군가 달려들어 짝 소리가 나게 친구의 뺨을 쳤어요. 다름 아닌 친구의 엄마였죠.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니? 어떻게 인겁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 이게 누구 때문인데? 그러게 엄마, 왜 없는 형편에 애는 줄줄이 싸질렀어.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때문이라고. 제 친구의 막대먹은 말에 친구의 어머니는 쓰러지셨어요. 그 바람에 구급차가 출동했고 제 딸의 돌잔치는 그렇게 난장판이 되었어요. 딸애한테 미안했지만 제 작전은 성공이었죠. 전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부모님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죠. 대신 대형 로펌에 이혼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못난 아들이지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시더군요. 저는 딱 잘라 거절했어요.
저와 제 딸을 기망한 두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그런 부도덕한 인간한테 내 딸을 맡길 수 없으니 양육권과 친권 모두 내가 갖고 이혼하겠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친권은 안 된다고 하시길래 제 변호사랑 상의하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후 엄마는 친구한테 빌려준 1억을 되돌려 받았죠. 친구가 유흥비로 다 써버려서 친구 엄마가 대신 갚아주었죠. 살던 집을 팔아서요. 남편은 이번 일이 회사에 소문이 나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퇴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지방으로 발령이 났는데 자긴 그런 데서 못 산다고 사표를 냈다나요.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죠. 그리고 전 회사에 육아휴직계를 냈어요. 승진보다 중요한 건 제 딸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많은 것을 욕심내다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조금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현재 남편과 살던 집은 처분하고 딸아이와 함께 부모님의 집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부모님께는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다 큰 딸이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요. 하지만 전 제 선택에 후회는 없어요. 실패가 두려워 참고 살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깝거든요. 제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앞으론 제 손으로 딸아이를 키워가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